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토론 강경식입니다. 쟁점토론은 5부 연속 기획으로 지난 50년의 관광 개발을 성찰해보고 제주섬과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제주관광 패러다임 어떻게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관광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홍성화 관광경영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뭉치 김영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김영미르공원 대표 김영남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그 제주 사회 그 관광 이슈로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우리 그 송악산 관광 개발, 우리 도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악산 개발 사업은 예. 중국 기업이죠. 신혜원 유한회사가 지금 유오션타운 조성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이제 보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찬반 양론이 지금 크게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창선 쪽의 의견은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쪽 의견은 송악산의 뛰어난 그 지질학적 가치라든지 자연경관 등을 고려했을 때는 경관 사유화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송악산과 인근 오름의 환경 훼손 우려들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상으로는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심의가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 남은 부분은 이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추진 부분에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우리 김영남 대표님, 우리 송악산 관광 개발 찬반 논란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겁니다. 이제 관광 개발을 어느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경제학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이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 문화, 아니면 환경 이런 측면에서 더 볼 것인가 하는데 그동안 제주도가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 게 있어서 아마 더 이상 제주도가 이런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만 관광 개발을 하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고 또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투자진흥지구 제1로 지정됐던 동물 테마파크 근래에 들어서 다시 이제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지금 사파리 월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거의 안 하는 추세로 있다고 해서 좀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요. 우리 홍성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사파리와 관련해가지고 뭐 동물 학대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죠. 그보다는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좀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좀 우리가 그 반성하면서 답을 찾았으면 하는데요. 기존에 보게 되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사회적 편익, 비용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게 되니까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결국은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좀 답을 찾았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싱가포르의 두 개의 커다란 복합 리조트. 그 리조트도 출발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찬반이 많이 있었지만 어디에서 합의점을 찾아냈냐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방충망 이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편익은 국대화시키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이제 우리가 맞으려면 방충망을 쳐서 유해한 곤충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리가 어느 만큼 영향을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편익을 국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사전에 충분한 기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대표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곳의 관광개발 사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사업자들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적이 득과 실을 따져보고 하시는지. 근데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 자체는 변화가 되는데 제주도는 계속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 지구를 할 때마다
뭐든지 랜드마크 이렇게 하는데 예. 그 개념을 알고서 지금 하는지 과연 이게 사업자적인 저희 관광업자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 관광이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그 목적에 충실하는 건데 예. 선주로부터 잘 물려받았으면 우리가 잘 쓰고 우리 후배들한테 잘 물려주면 되는데 예. 개발이 관광이 전부이냐 언제부턴가 제주도 트렌드가 관광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조장한 거는 지역 주민도 아니고 예. 그따 치고 관광업자도 아닌 예. 관주도의 예. 관광 정책을 지금까지 어떤 공간의 체험, 예. 시간의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거보다는 공간의 체험으로 해가지고 관주도의 관광 정책을 계속 지금까지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김영훈 대표는 또 상당히 좀 심각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 관광 개발이 50년이 됐습니다. 어떻든 이제까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중심 역할을 했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50년 성찰 평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기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아까 우리 김영훈 대표님이 뭐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개발 사업 중심으로 사실 양적 관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양적 관광에 중심을 둬서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주위 환경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이제는 그야말로 이 관광이든 개발 사업이든 개발 사업자나 이런 시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거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도움을 받고 제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냉정하게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중국 대규모 개발 자본에 의한 난개발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 3원칙이라든지 중상한 가이드라인 이런 원칙에서 종전과는 다른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부에서가 규제의 문턱을 너무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전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관광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트렌드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별 여행 계획에 맞는 새로운 관광 정책이나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현재 도내 사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도에서도 이 관광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홍성환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50년. 예. 우리 제주도가 한 2006년,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굉장히 이제 관광객이 이 예상보다 더 많은 이제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최근에 관광이 좀 줄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는 굉장히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관광 사업체라든가 이 지역 주민은 소득에 엄청난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과다한 공급 과잉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관광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우리 관광 사업체가 증가하는 속도가 한 1.5배에서 2배는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많은 관광객이 옴에도 불구하고 관광 사업체가 힘들고 그로 인한 약간 어려운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훈 대표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제가 본다면 1971년도에 제주 관광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활성화가 됐다면은 그때 30만 7명 와가지고 또 자료에 보면 23억이 조수익이 있었습니다. 10년 후에 1981년도에 70만 4천 명이 오면서 조수익이 너무 많이 떠요. 428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이 돈들이. 그래서 관광 활성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조수익이 600만 명이 왔을 때 조수익 2조 7,5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에서. 지금 1,000만 명이 넘습니다. 600만 명이 왔을 때 2조 7,500억이란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관광을 우리가 50년이란 긍정축, 사람으로 하면 긍정축인데 긍정축을 맞이한 제주 관광이 과연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경제적인 측면이다 뭐 측면이다 하면서 과연 정의를 제대로 내려서 지금까지 관광을 해왔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초면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골란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여기 있는데 골란구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악산 같이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관광은요, 외국 같은 데는 그 송악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와서 숙박을 짓거나 이런 기보다는 멀리 자원을 보기 위해서 멀리 가는데 제주도는 정반대입니다. 경치가 좋다면 바다가 좋다 그러면 바다에 그냥 계속 붙여놓고 송악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도 붙여놓고 그러면 과연 그게 득인가 실인가 한번 따져보고 실체적으로 오직했으면은 지금 제주도 다른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뭐냐면 제주도는 건축 토목 섬이다 얘기를 합니다. 건축 토목 아일랜드라는 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간의 체험이나 신간의 연속성 자체에 지금 어떤 정치적인 관광 자체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남 대표님. 일단 제주도 관광객 수가 정말 이거는 성장 중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정도로 아주 양적 팽창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늘었는데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제주도가 잘해서 이렇게 중간 측면도 있지만 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관광 수준 그리고 지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2015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8위, 약 250억 달러의 이제 관광 지출 수준을 보이는 즉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관광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즉 이렇게 소비자들의 그 관광 그 수요 그 폭증으로 인해서 이게 제주도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제 작년 올해 들어서 이제 제주 관광 위기다. 아니면 이거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물론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 관광 시장, 소비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광 수지가 2001년 이후에 17년째 지금 적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확대 국가 관광 전략 회의에서 이제 2020년까지 관광객을 2,300만 명, 또 일자리 창출도 이제 96만 명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주 같은 경우도 관광객은 많이 왔지만 이 수지는 오히려 이 떨어지는 이런 그 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공급과잉 사업체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주도 관광이 2014년에서 16년까지는 굉장히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양적, 질적 팽창이 이루어져서. 근데 지금에 와서 떨어진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저가 항공사가 제주 공급 좌석이 좀 줄어들고 국제선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러한 좀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본의 그 엔화 가치 하락이라는 환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 관광의 컨텐츠가 이제 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 지난 10년간 제주 관광의 가장 큰 장점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힐링적 요소 이런 게 굉장히 어필이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이끌어왔는데 최근에 밀레니엄을 주축으로 하는 세대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 세대는 거기에다가 어떤 재미라든가 어떤 좋은 경험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제주도 관광 컨텐츠나 상품이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제주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선이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 대표님. 그 결과적으로 관광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그 요구가 세분화됐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관광하면은 중국이 전부인 양 하고 있지만은 실체적으로 지금 뭐 개수형 관광이 아닌 지금 저는 제대로 지금 제주도 관광에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대로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경제 혜택을 받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트렌드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수형 관광이 질적인 관광 이렇게 그 작년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관광국이 제주도에 생기면서 저는 지금 한 30년 저도 이 업에 있으면서 지금 가장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저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데
뭐든지 문제 제기,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 제기만 하고 그다음에 결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 이전에 제대로 득실을 따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론이라든가 이런 게 나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오픈만 시켜놓고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지금 제주 관광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광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요구 그 세분화되는 것을 도에서 이렇게 좀 분화시키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부서에 맞는 걸 지금 그게 못 따라가는 거는 지금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관광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요구는 확실하게 거기에 부응한 정책은 요즘 만들어가고 있다. 관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남 대표님, 그 예전에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 아주 급증했지 않습니까? 특히 2014년도에 286만 이렇게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뭐 이게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제주 경제라든가 우리 관광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실제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업체가 있죠. 다만 그게 너무 극소수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그런 게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독점하는 여행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여행사와 연계된 몇몇 이렇게 그 뭐 기념품 샵이라든가 식당들을 간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이 패키지 관광으로 하는 이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더라도 가면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한 번씩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우리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바오정거리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을 과연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됐는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김영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6년도가 이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정점을 찍었던 시절입니다. 중국 관광객 포함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사드가 발발하면서 사실 중국 관광객 중심으로 급감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고심했던 부분이 저가 단체 관광객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총객 수수료 부분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해서 저희가 국회든 중앙정부에 이제 총객 수수료 제도 개선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요청했었는데 그 사실 그런 내용을 사드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그 지금 이 관광객이 줄어든 시기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로 활용해서 그런 거를 정비하고 중국 관광이 다시 재개됐을 때 실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진척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기존의 그 여행객의 패러다임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적응해서 아까 우리 김영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개별 여행객의 이동 동선이나 소비 행태가 과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실제 지금 재작년과 작년에 관광객 수가 한 40만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결국에는 소비 행태가 바뀐 겁니다. 종전 많이 가던 대형 식당, 유명 관광지 이런 데 가지 않고 비지형 관광지라든지 새로 만들어진 카페나 식당,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서 실제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관광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 판단해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가 관광, 뭐 인두세 이런 그 문제가 상당했었죠. 어쨌든 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드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약간 좀 우리 현실에서 비껴난 것 같고 그보다는 좀 우리 내국인 관광객에 좀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2016년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다가 2017년에 한 10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분위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 200만 줄었나?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관광객이 한 100만 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내국인 관광객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00만, 한 90%가 됩니다. 그렇죠. 제주 방문 관광객 중에서. 그렇게 봤을 때 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작년에 이제 KBS 아마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한 10월쯤에 대만의 컨딩이라는 지역이 중국 본토로부터 이제 내국인 관광객이 한 20% 줄은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컨딩 지역에 이제 관광업계나 지역 경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런 우리 흔히 집도키라 하는 내수의 시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주도가 작년에 내국인 관광객이 한 3%, 4% 줄었잖아요. 1,000만에서 한 3%, 4%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 한 100만, 200만에서 3%, 4% 증가하고는 우리 체감이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국인 시장에 대한 중요성, 여기에 좀 더 주목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저가 관광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또 기회가 말씀드리도록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언제부턴가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체적으로 도에서 작년에 발표한 관광패드 2018년도 관광 입도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봅니다. 중국 관광객이 사드 여파에서 10.9%가 줄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반면 일본 관광객이 56.5%가 늘어나고요. 태국 관광객은 130%가 늘어나 대만 관광객은 77%가 늘어나. 다변화가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관광객도 38%, 24% 이렇게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에 치중을 했다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일진하면서 중국이 아니면 관광이 아니라 이거 전 잘못이거든요. 지금 제주 개발 자체가 전부 타겟가 지금 중국인데 중국에 지금 뭐 하나 터지면 저 난리가 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낀 거 아닙니까? 다 늘어나고 중국이 기껏 줄어들어봐야 10.9%입니다. 감소가. 그래서 관광 개발이고 뭔가 전부 중국 자본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본에 의한 관광은 망하는 관광입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저가 관광이 뭐다 하지만은 관광 트렌드 자체가 목적 관광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중국 하는데 중국은 중국에 정신 쓸 거 신경 쓸 거 다른데 조금 더 싣으면 더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중국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제주 관광이 어떤 새로운 변화, 어떤 성찰이 필요한 것만큼은 이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 관광 철학적으로도 어떤 논의나 어떤 그 관점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영남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철학이라기보다는 저는 관광을 일단 철학보다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선 제주도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관광지면 틀림없습니다. 오키나와가 2018년 기준으로 약간 980만 명, 하와이가 990만 명, 그리고 스페인의 마요르카가 이제 1000만 명 정도 이제 관광객이 오는데 제주도는 1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한 대로 이 관광 트렌드는 바뀌는데 기존의 관광업자들은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좀 관광 공급이 이제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기관 시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트렌드에 못 맞춰가지고 이제 기존의 관광업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은 제주도에 있는 관광업체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아웅당하면서 잘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주도 관광에 이제 대형 이제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외부에서도 외지에서도 들어오고 이제 육지에서도 들어오고. 근데 조금씩 지금 제주도의 업체가 외부 자본에 의해 먹히는 이런 과정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제주도에 있는 관광이 그동안은 제주도민들이 운영하는 관광 사업자였는데 지금 이게 사업자가 제주도민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제주도의 관광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외지 자본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뜻대로 제주도 관광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제주도의 관광은 제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라든가 제주민의 어떤 그 공유됐던 정신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 대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체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그 지속 가능한 관광 제주 뭐 필연 타임 해가지고 50년 동안 계속 얘기해 온 겁니다. 같은 얘기인데 관광이 지금 주체는 지역 주민이 돼야지. 그래서 이미 30년 전에도
자본에 의한 관광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주창 관광 업계에서 주창했던 얘기는 하나입니다. 관광을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자. 자본에 의한 관광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71년도에 관광은 그 돈이 제주에 남았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의 80%가 관광이고 20%가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제주 관광, 지금 제주도 경제를 관광이 먹이 살리고 있습니까? 농업이 먹이 살리고 있습니까? 인건비 말고는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농업 20%가 제주 경제, 농업 20%는 제주에 돈이 남습니다. 농업 20%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를 먹이 살리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조장한 그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업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실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필연적인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같은 거를 우리가 자꾸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스페인이고 일본은 일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베니치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그 작년에 뉴스에 되게 크게 났습니다. 크루즈 결사 반대. 왜 반대한 줄 아십니까? 오는 손님 지역이 도움이 안 됩니다. 크루즈를 바로 베니치아 거기다 세우니까 내려서 바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오지 않고 멀리 세우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수상 택시, 수상 버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찬성합니다. 실체적으로 소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자리 창출이 뭐니 계속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인건비만이 일자리 창출이고 인건비만이 제주 경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거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이 그 지역에 남아야지. 우리 관광도 체류해야 돈을 씁니다. 맞습니다. 돈이 그 지역에 남아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공무하게 공간적인 시각이 비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관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관광의 주체는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관광을 하지 않으면 그 관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제 일면 좀 동의를 하면서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개별 관광객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아까 정점이었던 2016년에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한 40%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80% 올라섰습니다. 그때 단체 관광객 비중이 한 40%였는데 지금 한 20%로 줄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거의 95% 가까이가 개별 관광객입니다. 우리가 개별 관광객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분들은 스스로 여행 기획을 하고 스스로 뭐 맛집이라든가 숙박, 관광지를 찾아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도 곳곳에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며드는 관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개별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다른 분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서도 지금 이런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소득이 이제 낙수가가 오는 그런 관광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2016년인가요? 이제 맞습니다. 질적 관광의 원년으로 선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변화시켜서 펼쳐나가고 계신가요? 지금 먼저 질적 관광 얘기하기 전에 양적 관광의 지적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적 성장, 양적 관광이 문제됐던 거는 사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제 저가의 상품을 이용해서 제주에 오다 보니까 쇼핑 위주의 관광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조차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제주에 지금 흩어져 있는 작은 뭐 식당이라든지 점포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관광과 지역 주민이 분리돼 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적 관광의 핵심 부분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이면서 그와 동시에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015년 말에 질적 관광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해서 저희가 체류 일수라든지 인당 지출 비용, 만족도, 그다음에 시장 다변화, 그다음에 여행 행태 등에 대한 5가지 지표를 방문객 실태 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질적 관광의 3대 이제 과제로 해서 개별 여행객의 확대, 그다음에 시장 다변화, 저가 관광 개선 3가지 꼭지를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족도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14년부터 매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공이 지금
어쨌든 점수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개별 여행객 부분은 앞서 우리 홍성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이야 이미 95%까지 올라섰고요.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도 사드 이후에 중국 비중이 떨어지면서 지금 80%까지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다변화 부분은 물론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그래도 비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항공 공항의 확충 이런 부분 때문에 슬롯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지금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관광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송객 수수료 제도 개선 부분이 이제 먼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토대 속에서 이 도민들이 실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환 교수님 지금 양적 건강, 질적 건강 좀 학술적으로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질적 건강을 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역 경제 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 그리고 친환경적인 관광, 그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 저는 이게 질적 관광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달성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제주도에 있어서 양적 관광과 질적 관광의 이런 경계는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의 이제 절대적인 우리 전엔 그랬잖아요. 관광객 전체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질적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광객 입도 우리 이제 숫자를 발표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우리 하루 일일 통계 이제 관광협회나 공사를 통해서 우리 입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관광객이 늘어난 날은 제주도 전체 자영업자나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관광객이 수치가 떨어진 날에는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에 와서는 제주도의 경제가 당일날 혹은 월별 관광객이 어느 만큼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경제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질적 관광에 대해서 제주에 와서 이것에 소비할 만하다. 소비할 가치가 있다.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관광 정책이라든가 이게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소비할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에서는 철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을 하는데 관광 철학 간에 예를 들어서 FIT 개별 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편의 시설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가 2등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준다든가 그 프로그램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 적용을 해준다든가 연계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1인 식사가 가능한 제주 토속 음식을 이렇게 개발을 해준다 이런 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질적 관광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양적 관광, 질적 관광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제 추상적으로만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거는 말 그대로 하나입니다. 소비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쓰게 돼 있습니다. 쓰게 되면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트렌드의 변화에 맞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그래서 제발 이제 저는 제주도에서부터 그 개수여행 관광 이게 아주 안 있으면 납니다. 그 누구를 위한 개수여행 관광 발표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안 해본 적 있습니까? 항상 하는 거 보면 매일매일 몇 명 왔다 입도 관광객이 몇 명. 그게 뭔데요?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지금 관광 정책이 아닌가. 그걸 조장하는 게 제주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현 대표님, 그 도에서도 이 질적 건강을 위해서 이제 선언도 하고 하는 그 어떤 정책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업계에서 이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그 질적 관광 얘기가 나온 때의 그 분위기를 보면 그때 저희가 하와이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하와이는 우리 제주도보다 관광객 수는 적은데 관광객 보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객 수가 많아졌는데 이걸로 인해 쓰레기 문제라든가 하수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고 관광 조수도 적으니까 조금 관광객 수는 줄이는데 관광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저는 아까 그 김 대표님 말씀에 약간 반대하는 게 저는 이 관광객 숫자를 발표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는 관광객 수가 많아서 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가 하수구 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객 수를 알아야만 이걸 가지고 같이 종합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 이제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좀 어찌 보면 이 질적 관광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이걸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100명이 와서 10,000원짜리 100명이 와서 10,000원짜리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좀 100명이 너무 우리가 못 받으니까 한 50명만 받고 2만 원짜리 그 식당을 팔자. 그러면 같은 조수익 나오는 거 아니냐. 해서 관광객 수 줄이고 약간 비싸게 제주도 와서 돈을 더 많이 쓰게 하자는 건데 문제는 관광객은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게 되면 세 군데에서 먹지 뭐 5군데, 6군데에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즉 관광 조수입을 그 소비자들의 소비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가게 되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이런 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 리조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제주도에 와서 좀 저렴한 펜션이나 호텔 가면 밖에서 밥을 먹고 하게 되면 여러 작은 식당에서 돈을 조금만 쓰는데 좀 비싼 리조트에 가면 그 안에서 비싼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적 관광을 해서 여기서 체류일수도 누리고 거기서 소비액을 증가했을 때 그동안 100개 업체의 제주도 관광업체가 혜택을 받았다면 이걸 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80개, 50개 업체만 혜택을 받는 이런 식으로도 약간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질적 관광에는 이제 장기 체류형 관광 이게 사실 질적 관광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이렇게 좀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짝 1박 2일로 왔다 가는 그런 관광객이 맞습니까? 예, 저희가 조금 통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체류일 수하고 이제 재방문율이 이제 관련되어 있고 지금 장기 체류형 관광이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한 달 살이 뭐 6개월 살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관련된 통계로 좀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내국인이 이제 보통 체류일 수가 4일, 외국인은 한 5일 정도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고 재방문율은 내국인이 약 69%.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 33%입니다. 그래서 재방문율이 사실 아까 장기 체류형 관광하고 어떤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는 그러니까 관광객이 이제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간다 그러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우려를 했냐면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용한 재원 중에서 쓸 수 있는 이 돈의 그 예산의 규모가 제한적이니까 해외여행 가게 되면 국내여행 부분에 대해서 더 결정적으로 영향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실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여행도 했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재방문율에 대한 수치가 특히 내국인이 지금 69%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훈 대표님 말씀처럼 최근에 여행객들은 과거와는 달리 본인들이 좋아하는 컨셉이나든지 컨텐츠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요즘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그 방향이 뭐냐면 제주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들어와서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대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관광 콘텐츠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제 돈이 되고 고부가치 관광 상품으로 연결시켜서 이거를 자원화시킬 거냐에 대한 논의 부분이 앞으로 더 이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환 교수님, 그 지역 주민 아까 우리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관광이 패턴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적극 활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실 2000년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 대규모 관광 개발이 주로 이제 대기업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유출이 많았는데 우리가 2000년대 아까 그 중후반에 들어오게 되면서 관광 사업체가 많이 팽창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타 업종에 있던 저 도민들이 우리 관광업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여행업이라든가 뭐 펜션, 관광지, 그다음에 맛집, 카페 많이 들었었잖아요. 이게 호황기에 있었을 때는 뭐 사업도 잘 됐고 매출도 많이 늘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 주도의 관광이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염려를 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주 수영업과 관련된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뭐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혼잡 등등 관광객으로 인해서 이러한
늘어나는 사안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느냐 여쭤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잉 관광으로 느끼지는 않는다. 현 네. 시점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네.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좋은 좀 감안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12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별로 안 남았네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그 주제가 패러다임 전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슬슬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훈 대표님. 제가 먼저 아까 그 예. 지역 주민 그 관광 예. 지금 제가 하나 풍랑 투어라고 있습니다.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마을 주민 해설사들이 마을에 찾아가면 마을에서 해설하는 프로그램이 예.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뭐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지금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관광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50년이란 국경층을 맞이한 제주관광이 관광의 기본에 충실하자. 지금 제주에서 지금 인문학 관광이라 해서 했는데 그 제주대학교 한석지 교수님하고 산학협동해가지고 관광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제주도의 인문학 관광입니다. 예. 철학하고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지만 상당히 지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관광은 관광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관광에도 정말 관광다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 나가는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 예.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제주 관광의 기본이 아닌가. 1981년도에 82년도에 한림공원 그 관광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시설물형 관광이 시작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제주 관광의 활성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림공원 자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재방문율 자체가 바로 그게 질적 관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기본에 충실한 예. 제주. 기본에 제주다움. 충실한 예, 제주다움입니다. 기본을 충실. 예. 하와이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일본 하지 말고 거기 가세요 그러면. 예. 제주는 제주다움입니다. 예. 자꾸 얘기할 때마다 외국은 이렇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사업하고 거기 가서 관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주는 제주다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훈 저는 김영란 대표님. 지금까지 제주도가 이렇게 성장한 거는 관광 쪽에서 상당히 대단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일단 뭐 내국인은 잘 되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제주도는 무엇이냐? 그래서 한번 구글에 가서 그 이미지로 해서 제주를 한번 영어로 쳐보십시오. 그리고 하와이, 오키나와, 마요르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제주도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보통 관광은 써낸 비치입니다. 우선 휴양입니다. 휴양 가서 바닷가에서 놀고 싶어 따뜻한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장기 체류형 관광도 어찌 보면 그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데 가서 한 달, 두 달 하는 게 이제 장기 체류형 관광인데 근데 제주도는 실은 그런 이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은 세계 자연유산 제주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주 치면 성산일출봉 제일 먼저 나오고 한라산 나오고 그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좋다면 계속 세계 자연유산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면 자연 관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겠죠, 해외에서. 이게 좋다면 이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하면 제주도의 이미지와 제주도의 타이틀 이것을 한번 다른 쪽으로 재고해 볼 만한 가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학 교수님. 예,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제주 관광객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 저가항공사 문제가 좌석이 계속 줄고 있고 예.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 대한항공이 한 7년 만에 요금 인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가항공사들도 요금 인상에 들어가게 되고 예. 이말인즉슨 제주도 관광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에 정점을 찍었던 한 1,550만 앞으로 한 200만, 300만 원 제주도가 더 받아들여져야 지역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질적 관광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 상품을 만들 때 공급자 이제 관점에서 좀 수요자 관점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예. 최근 아까 밀레니얼 세대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그룹도 마케팅의 70% 이상을 밀레니얼 세대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힐링도 중요하지만 재미라는 요소를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재미 있어야 갑니다. 제주 관광이 힐링적인 요소는 있지만 재미있느냐. 최근에 그 국제 컨설팅 영역 보고서 보게 되면 제주 이미지가 젊고 생생하다 보게 되면 약간 중장년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러한 좀 젊은 이미지의 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포럼 하나 발표했는데 그러려면 테마거리, 좀 젊음이 생생 이제 발생하는 테마거리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어쨌든 좀 컨텐츠의 좀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네.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그 속도나 폭이 너무 빠르고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실제 개별 여행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실제 소비 행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신한카드사의 매출 실적을 통해서 정적인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와 갖고는 너무 많이 모자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통신사 자료라든지 도내 렌트카의 내비게이션 자료 등을 통합 분석해서 실제 개별 여행객들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종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최신 자료를 관광사업체나 도민들한테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현장에서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역할을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종전까지는 행정에서 만든 아니면 관광사업자가 만든 홍보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을 해왔다면 금년부터는 실제 개별 여행객의 시각에서 개별 여행객 단순히 수요자뿐만 아니라 설계자와 공급자의 위치에서 개별 여행객에게 만든 자료를 SNS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수용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반드시 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고 주도하는 그런 관광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